자, 8월 11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인데, 오늘 일본 야구가, 네, 정상적으로 오늘 6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본 야구만, 네,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제죠. 8월 10일, 저희 적중 내역인데, 시카고 컵스죠. 시카고 컵스 승, 그리고 아약스 1마인승 2.4배 적중을 했고, 이번에 나갔던 데이터에서는 또 이 서브 조합이 많이 들어오고 강승부랑 메인은 저희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서브 조합은 요미우리 역배승을 저희가 드렸는데, 요거 요미우리가 어저께 우천 취소가 나면서 네, 적특이고, 그리고 소프트뱅크 언더 네, 적중하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입니다. 8월 11일 아침 토론토 역배승에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승 3.6배. 강승부가 아침 강승부가 마이애미 오버가 0.5가 나는 바람에 아쉽게 강승부에 실패했는데, 네, 오늘 일본 야구로 다시 적중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TV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리 패키지 요금표에 맞게 별풍선 후원, 그리고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 멤버십 가입하시면 게시판을 통해서 조합 그리고 전체 데이터 분석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멤버십이랑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일본 야구 첫 번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야구 첫 번째 경기는 네, 니오넴이랑 소프트뱅크, 요거는 2시 경기입니다. 자, 오늘 2시 경기가 2경기고 나머지가 뭐 17시, 18시에 열리는데, 일단 빠르게 느낌만 한번 보고 가도록 하시죠. 자, 오늘 니오넴의 선발은 순 이레이, 올 시즌 MPB 등판에서 불펜으로 활약을 하다가 오늘 뭔가 약간 땜빵 선발 느낌으로 오늘 등판을 합니다. 6월 10일 날 등판 이후에 조정 기간을 거쳐서 다시 8월 11일 건 2달 만에 등판을 하는 순 이레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불펜으로만 움직이고 이 선발로서의 기록이 오늘 아예 없어요. 오늘이 첫 선발 등판이라서 사실은 이 친구가 이닝을 얼마나 먹어줄지, 선발로는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사실은 되게 물음표인 투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뭐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오늘 소프트뱅크의 선발은 오제키 토모이사, 올 시즌 방어율이 1.53, 홈에서는 1.04, 원정에서는 2.32, 올 시즌 니오넴 상대로도 7이닝 1실점 1.29 한 경기가 있고요. 최근에 소프트뱅크에서 가장 선발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선수가 이 오제키입니다. 뭐 최근에 뭐 거의 10경기 동안 점수를 거의 주지 않았어요. 10경기 동안 올 퀄리티 스타트, 그리고 거의 경기의 대부분을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거의 뭐 미친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경기 동안 지금 연속으로 지금 뭐 완벽투를 펼치고 있는데, 거기서 또 7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진짜 뭐 이거는 진짜 엄청난 페이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오제키의 느낌만 봤을 때는 소프트뱅크가 오제키를 상대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니오넴의 선발도 선발 첫 번째 등판을 하는 친구라서 사실 선발 매치업에서도 소프트뱅크가 조금 더 나아 보이고, 그리고 오늘 또 소프트뱅크 홈에 최근에 소뱅 상대로도 지금 니오넴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어서 오늘 경기도 솔직히 니오넴 승 쪽으로 보는 건 저는 되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근데 사실은 이게 또 수입전이라서 살짝 불쾌하기는 하지만 니오넴 승 쪽으로 보는 거는 정말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승패를 본다고 하면 지금 오제키의 베이스, 홈, 소프트뱅크의 팀 분위기 모든 걸로 봤을 때는
소프트뱅크의 승을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 근데 리오넴도 분명히 수입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수입을 안 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소뱅 승이 좀 괜찮은 경기냐, 아니면 6.5점 언더가 괜찮은 경기냐, 이 두 개가 참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저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리오넴이 그냥 수입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6.5점이라고 하면 언더를 볼만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제키가 지금 뭐 10경기 동안 완벽 투를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언더를 봐야 될 것 같고, 이 소뱅승을 주력으로 가져갈지 그 다음에 언더를 주력으로 가져갈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경기는 형님들 소프트뱅크 승 언더 정도만 보고 나중에 조합에 쓸지 말지 고민할게요. 자,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요미우리랑 주니치. 어저께 이 경기는 잠깐만요. 자, 이 경기도 2시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가 주니치 요미우리. 자, 요미우리의 선발은 토고, 그리고 주니치의 선발은 움베르토 메이야. 자, 토고가 7월에 다시 조정을 하고 복귀를 했는데 7, 8월의 피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토고랑 비슷한 느낌의 피칭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6이닝 2실점 3피안타밖에 없었고 6이닝 동안 5탈 3진, 그리고 주니치 상대로 6이닝 무실점에 4피안타 7탈 3진. 토고가 볼넷이 좀 많이 늘어나 있는 게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왜냐면 최근 올 시즌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뭔가 좀 안 맞으려고 좀 빙빙 돌아가는 피칭을 좀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뭐 무조건 안 맞을 것이다 라는 걸 전제를 깔고 상당히 공격적인 피칭을 하던 게 토고인데, 최근에 뭐 두 경기에서 잘 던지고 있긴 하지만 이 볼넷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토고가 좀 심적으로 많이 쫄아 있는 상태라고 좀 느껴질 만큼 좀 빙글빙글 돌아가는 피칭을 하는 게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안정감을 찾았다 보시면 되고, 올 시즌 주니치 상대로도 방어율이 0.77, 두 경기 동안 거의 실점을 하지 않았던 피칭을 했기 때문에 뭐 요미우리 쪽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자, 메이야 올 시즌 방어율이 5.16, 홈에서는 7점대, 원정에서는 4점대. 오늘 원정 경기고, 메이야 같은 경우에도 작년 시즌이랑 비교를 했을 때 올 시즌이 매우 부진하기는 하죠. 원래 6이닝 7이닝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능력이 있는 외인 투수인데 지금 메이야 올 시즌은 많이 불안하기는 합니다. 자, 이거 저는 형님들 근데 토고가 어찌됐든 간에 요미우리 도쿄돔에서는 효율이 되게 좋은, 그리고 피홈런만 나오지 않으면 토고는 이닝도 먹고 도쿄돔에서의 효율을 좋게 가져가는 투수인 거는 분명하고, 그 다음에 메이야 올 시즌을 봤을 때는 아무리 토고가 안 좋다고 해도 메이야가 좀 버거워 보여요. 메이야가 올 시즌에 별로 좋지 못하고, 그리고 뭐 주니치 같은 경우에도 뭐 불펜이나 방망이 둘 다 요미우리를 압도하는 느낌이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요미우리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미 쪽이 좀 확률이 있어 보이고, 저는 토고가 오늘도 호투를 어느 정도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근데 방망이는 저는 토고가 점수를 많이 안 준다고 하면 이 경기 5.5점 오버 나는 거는 저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메이야가 올 시즌에 좋지 않긴 하지만 최근의 기록은 불펜 기록밖에 없고, 그리고 선발로 오랜만에 등판을 하는데 체력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기 오버 쪽보다는 저는 언더 쪽이 이거는 확률이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요미우리 승이랑 언더 쪽에서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 2시 경기는 이렇게 두 경기고, 자, 아직 기준점이 나오지는 않고 배당도 안 나왔지만 그냥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릭스랑 치바롯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지바 롯데는 오스틴 보스. 그 다음에 오릭스는 테라니시 나루키. 자, 이 양쪽 투수들 지금 상태를 보면 6.5점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여차하면 7.5점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경기장이 오늘 지바 롯데 마니스 스타디움이라서 7.5까지는 안 줄 것 같고 한 6.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자, 보스 올 시즌 오릭스 상대로는 첫 번째 등판. 그 다음에 테라니시 나루키, 얘도 올 시즌 지바 롯데 상대로는 첫 번째 등판입니다. 그래서 양타자들이 이 투수들에 대한 적응도는 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오스틴 보스가 니오넴전에 4이닝 5실점, 소프트뱅크전에 4이닝 5실점, 그 다음에 니오넴전에 5이닝 4실점, 최근에 실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스가 7월 26일 날 이후로 한 번도 등판하지 않았고, 오늘 8월 11일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다시 올라오는 경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오늘 경기에서는 이 보스가 홈 경기고 투구에 힘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테라니시 같은 경우에 7월 31일 날 세이브 상대로 6이닝 2실점 잘 던진 경기 있고, 뭐 올 시즌 무난무난하게 던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테라니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테라니시가 어떻게 던질지는 조금 저도 물음표이긴 하고, 양쪽 방망이는 둘 다 평균은 치고 있거든요. 전부 다 2할 7푼대 정도 치고 있는데, 이 경기 언어버가 7.5점이 나오면 저는 언더, 6.5점이 나오면 저는 이 경기 패스. 뭐 그럴 일 없겠지만 5.5점이 나오면 오버. 약간 그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승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바 롯데가 홈에서의 경기력이 좋고, 오늘 오스틴 보스가 휴식을 많이 취했고, 테라니시 원정이 약한 걸로 생각했을 때는 정배는 아무래도 이거 오릭스가 받겠지만 저는 이거 지바 롯데 쪽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바가 저는 역배 받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만약에 지바 롯데 정배 나오면 지바 롯데, 뭐 역배 나오면 역배, 지바 롯데 쪽 보고, 언어버는 6.5점 기준으로 저는 이 경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6.5점 기준이라도 저는 그냥 언더 쪽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보스 휴식, 최근 선발 테라니시 성적, 양쪽 방망이는 그렇게 엄청나지 않다, 최근 베이스가. 그래서 저는 언더 쪽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쿠텐이랑 세이브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쿠텐 세이브 선발 투수는, 세이브는 유타로 와타나베, 그리고 라쿠텐은 키시가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유타로 와타나베가 이 4, 5, 6 옵션 투수로서는 자기 역할을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실점이 늘었다가 직전 경기 지바 롯데 상대로 호투를 했어요. 근데 홈에서만큼은 괜찮아요, 얘가. 원정에서 올 시즌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유타로 와타나베 그렇게 나쁜 투수 아니고요. 홈이라고 하면 유타로 와타나베 충분히 믿어볼 만합니다. 올 시즌 라쿠텐 상대로도 뭐 그렇게 못하는 피칭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잘 던졌습니다. 2.40. 그래서 뭐 유타로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위험한 투수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고, 자, 라쿠텐 선발은 오늘 기시 타카유키인데 올 시즌 방어율이 4.54, 홈 원정 가리지 않고 4점대, 최근에 5이닝 5실점, 6.1이닝 4실점, 5이닝 5실점. 승패랑 상관없이 키시는 지금 실점률이 많이 늘어나 있고, 사실은 뭐 날씨도 덥고, 그 다음에 1984년생 좀 버거워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또 라쿠텐이 원정이고 홈에서 잘 던지는 유타로라고 생각했을 때 요 경기는 라쿠텐 쪽 보는 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 아마 배당은 동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동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세이브를 보는 게 조금 괜찮아 보이긴 한다. 어저께는 세이브가 라쿠텐한테 그 경기를 내주긴 했는데, 하여튼 오늘 라쿠텐이 유타로 와타나베를 공략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키시는 좀 많이 위험해 보인다. 그런 입장입니다. 아마 이 경기가 나는 세이브가 하여튼 뭐 배당은 뭐 1.74, 1.78 거의 동배 나올 것 같고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5.5점을 주진 않을 것 같거든요. 6.5점을 주지 않을까. 라쿠텐이 어제도 점수를 많이 뽑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6.5점을 줄 것 같은데 이 경기는 6.5점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언더. 네, 6.5점을 봤을 때는 언더고 5.5점이 나오면 오버. 예, 뭐 7.5점을 줄 일 없고요. 저는 이 경기는 세이브 승 보고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세이브가 역배면 역배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 경기를 5.5점을 줄까요? 키시랑 유타로 와타나베 6.5점 정도 줄 것 같은데. 자, 한신 히로시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로시마의 선발은 오늘 엔도죠. 엔도가 오늘 선발 등판하고 올 시즌에 3경기 나왔는데 근데 최근에 주디치 상대로 6이닝 1실점 2피안타 상당히 잘 던졌습니다. 엔도가 선발로서의 등판으로는 첫 번째 등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6이닝 먹으면서 1실점 상당히 잘 던졌고 또 그 경기가 히로시마에 오늘 마쓰다 스타디움 홈에서의 경기였기 때문에 오늘 홈 경기고 홈에서의 엔도 선발 나쁘지 않았다 라고 봐지고, 자, 한신은 오늘 선발은 오타키입니다. 올 시즌 방어율이 1.78, 홈에서는 1.10, 원정에서는 2.57. 잘 던져요. 예, 뭐 공 스피드는 130 후반에서 140 초반 정도 나오지만 뭐 경기의 운영, 제구력 이런 게 완벽한 피칭을 하고 있는 게 오타케인데 저는 사실 형님도 오타케 좀 불안합니다. 예, 좀 불안하고 오타케 이거 언제 맞아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노련하게 너무 잘 던지기는 해요. 근데 오늘 엔도랑 오타케 대결 뭐 이거 당연히 뭐 4.5점은 주지 않을 거고 6.5점도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5.5점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오늘 그리고 흑구장이죠. 마쓰다 스타디움이. 그리고 엔도랑 오타키 경기 저는 이 경기 형님도 언더보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히로시마도 최근에 방망이가 조금 살아나고 있고 한신도 여전히 방망이를 잘 치고 있는데 아마 5.5점을 줄 겁니다. 이 경기는. 네, 5.5점인데 5.5점이 나오면 이 경기는 언더 쪽보단 저는 오버 쪽. 그 다음에 흑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 수비 변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실책 조금만 동반돼 버리면 점수를 확 줘버리는 그런 상황도 나오는 경기장이라서 저는 이 경기는 매치업 봤을 때 언더는 못 간다. 5.5점 기준으로 오버 정도 봐야 되고 승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불안하기는 하네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한신을 다 보겠지만 변수가 좀 일어날 수 있고 승패는 저는 조금 냄새가 납니다. 이 경기는 한신 승을 보긴 하지만 이 경기 주력으로 쓸지 안 쓸지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 조심해야, 승패 쪽 접근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경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저는 이거 5.5 기준 오버, 그리고 저는 한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이 불안한 것도 맞지만 히로시마 역배를 주기에도 좀 어렵긴 하네요. 이 경기는. 자, 마지막 경기는 요코하마 야쿠르트. 오늘 야쿠르트 홈이고 자, 야쿠르트는 오늘 홈에서 선발이 오가와 야스히로. 상당히 오랜만에 봅니다. 얘도 2달 만에 등판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코하마는 오늘 다이라 켄타로. 오가와 야스히로는 6월달 말소되기 전까지는 진짜 최악의 피칭이었습니다. 4이닝 8실점, 5이닝 6실점, 9피안타, 11피안타 맞고 2피홈런, 2피홈런. 최악의 피칭하고 아마 조정투 거치고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고, 홈이랑 원정을 보면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6.16, 오히려 원정에서는 2.04. 그래서 오가와가 좀 불안해요. 사실 솔직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좋은 거는 뭐 요코하마 상대로 올 시즌 첫 번째 등판
이라는 점인데 작년 시즌을 봐도 요코하마 상대로는 오가와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진구에서 효율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너무 안 좋아서 거의 2달 정도 쉬었다가 올라오는 선발 등판 경기고 오가와 믿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메이지 진구에서 너무 못 던져요. 예. 자, 타이라 켄타로 요 친구는 3.09 홈에서는 1.13 원정에서 4.74 역시나 원정에서 별로 좋지 못하고 야쿠르트 상대로 7월 31일 날 6이닝 무실점하면서 야쿠 상대로 또 완벽투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이 타이라 같은 경우에서 원정이 형님들 좀 많이 불안하긴 합니다. 네, 원정이 좀 많이 불안하고 근데 메이지 진구 야쿠르트 상대로는 원정에서 또 무난하게 피칭을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직전 경기도 6이닝 무실점 야쿠르트 전에 잘 던졌기 때문에 안정감으로 봤을 때는 이 타이라가 좀 괜찮아 보이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오가와도 뭐 2달 정도 휴식을 취했으니까 어떤 피칭이 일어날지 모르는 경기라서 솔직히 승패 쪽 접근은 저는 많이 어려운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방망이는 요코하마가 또 잘 치고 있어요. 3할 2푼살이. 그 다음에 야쿠르트는 1할 때 치고 있는데 뭐 모든 면에서 봤을 때는 요코하마가 좋아 보이지만 이게 또 사실 이 오가와가 또 이게 조정을 잘 거치고 올라왔을 때 막 7이닝, 9이닝 막 이렇게 또 먹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서 참 이게 좀 머리 아픈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6.5점은 아닐 겁니다. 이거 아마 메이지 진구 구장이라서 7.5점 기준으로 나올 것 같고 저는 형님들 요 경기 7.5점이 나오면 그래도 오가와가 조정투 거치고 다시 올라오는 거니까 저는 7.5점 주면 이건 언더. 그리고 아마 정배는 요코하마일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야쿠르트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쿠르트 역배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 오가와 불안한데 이 2달 쉬고 나와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타이라가 이 직전 경기 야쿠르트 상대로 6이닝 1실점 했지만 바로 다시 야쿠르트를 만나는 거라서 야쿠 타자들이 타이라 켄타로한테 조금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이게 뭐 배당은 당연히 요코하마가 정배일 건데 저는 야쿠르트 쪽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 야구는 이렇게 6경기고요. 지금 데이터 바로 짜서 유튜브는 게시판 그리고 아프리카TV 숲은 제가 쪽지로 데이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 그 다음에 또 패키지 데이터 구매하시면 정말 적중에 가까운 그런 데이터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안전하게 적중하는 걸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일본 야구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저녁에 메이저 데이터까지 잘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